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가평으로 수련회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창 교회 수련회가 모두에게 유독 임원 중 부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사교성이 좋은 편이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편이라 무언가 준비한다고 생각했기에 워낙 좋아하던 공포, 귀신 이야기를 생각해뒀습니다. 우대에서도 참고했고 여러 지식 검색도 다 뒤져가며 마스터했다고 느끼며 수련회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초등학교 분교였기에 모두 같이 자는 시기였습니다. 집사님들, 선생님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러나 아이들은 전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른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기에 저를 믿었죠. 우선 아는 동생과 아이들이 쪼르르 둥글게 모였습니다. 초등학교라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창문은 낮게 한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층이었고 분교라 그런지 교실이 한 4개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것에 흥이 생겨서 있는 없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물론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준비거리가 거의 바닥날 쯤 청년형 한 명이 밖으로 몰래 나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두들겨 심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 할 것을 하며 자는 애들도 보이고 거의 다 샜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친구 한 명이랑 아는 동생 한 명이랑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좁은 운동장, 교문을 나서면 비포장도로 하나가 있고 바로 개울.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오기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샜습니다. 물도 많이 불었더군요. 여름이라 그런지 약간은 환해서 거의 보일 정도였습니다. 길을 지나 물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풀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피기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셋이서 친구놈이랑 저는 앉아서 피고 동생놈은 마주보고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동생놈 오른쪽 아래에서 풀이 움직였습니다. 벌레인가 싶어서 여기 개구리인지 벌레인지 뭔가 있어. 놀아보자 하고 봤는데 분명 사람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자는 사람. 즉 죽은 사람처럼 손이 힘이 풀린 듯이 조금은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밝았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았고 경황이 없어서 피부색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놀라서 친구랑 저는 너 옆에 사람 손이 있다 하니까 아직도 무서운 짓거리를 하냐며 웃으며 담배 다 핀 것을 그쪽으로 떨구더니 발로 막 비비더군요. 우리는 이미 다리가 거의 풀린 상태라 어찌할 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왁 하며 놀라더니 막 우릴 버리고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린 쫄아서 막 기어가다시피 따라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지고 있는데 발을 막 간지럽히더랍니다. 분명 신발, 삼선 스레바가 거의 다 떨어진 거라고 하면서 발가락을 간지럽힐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합니다. 우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서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꽤 긴 거리. 한 200m 정도 되는 우리가 서 있는 맞은편에서 어떤 여자가 손을 씻더군요.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머리는 보통 고등학생 머리 길이 정도. 옷은 빨강과 검은색 반팔 체크 남방에 일명 소세지 바지. 칠부 바지의 끝단을 조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낙네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듯 그런 자세였습니다. 저는 눈이 나빴지만 안경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잘 보이는 상태였고 동생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제 친구는 시력이 좋습니다. 저는 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일 뿐 무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저의 팔 한쪽 물에 담그고 있어 꼭 물속에서 깊숙이 물건을 찾는 듯한 무얼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자세로 머리만 젖혀 올리면서 우릴 딱 보더니 막 뭔가를 소리 지르듯이 했습니다. 친구가 귀도 좋아서 뭘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하니까 팔이 낀 것 같다고 도와달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여자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옆에 한 50m 가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자 친구가 무섭게 제 팔을 딱 잡으며 잠깐 가더니 점점 앞으로 가면서 자세히 보더군요. 그녀가 입 모양을 따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니까 입 모양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보통 여자애보다 목소리가 얇다고 해야 하나 조금은 맑은 목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엔 꽥꽥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점점 우리는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린 서로 막 웃으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게 말해봐. 뭐라는 거야 우리 그냥 간다. 하며 막 약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애가 막 팔을 빼더니 한쪽 손을 잘못 쓰면서 한쪽 팔과 입,
다리로 그 벽을 막 올라타는 겁니다. 우린 야, 저거 미친년이다 하면서 막 도망쳤습니다. 교실로 들어와 몇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네 귀신 본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미친년이었다고 말했는데 수련회에 있는 동안 우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고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꿈의 몽, 예지몽을 가끔 꾸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계속 되새기며 무언가를 짜맞추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날 금요일이라 애들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무서움을 떨치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교회 선생님이 동네 주민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3주 동안 조사했는데 올해 들어서 수련회 왔다가 한 여자아이가 물속에 반지를 떨어뜨려 그걸 찾다가 미끼가 있는 바위에 미끄러져서 다리와 머리를 다쳐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여자아이는 반지가 소중했는지 귀신이 되어서도 물속의 두려움 때문에 손을 뻗어 반지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불쌍한 아이한테 제 동생과 저는 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 아직도 미안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벽을 타고 올라올 때 그 모습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였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 그때는 정말 죄송했고 하늘나라에서 보신다면 용서해주세요. 반지는 꼭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다닐 때 실화괴담.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왔고 아직 그 사건 때문에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친구들은 항상 점호가 끝나면 제 방에 놀러와서 새벽 3시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수다를 떨고 갔죠.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사는 층은 4층 403호이고 그 친구는 417호였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 왼쪽으로 대충 6칸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제가 2층에 사는 친구 방에서 놀다가 그 친구와 아마 싸우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계단으로 올라오면 417호가 바로 왼쪽 편에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기분 나쁘게 생긴 아저씨가 어떤 아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그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쪽을 돌아보더군요. 저기, 지금 이 학생 어디 있는지 아는가? 예요? 제 친군데요. 방이 없어요. 없네. 어디 있는지 알면 좀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대충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엔 그 아까 아저씨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번엔 저희 방 앞에서 조그만한 사진을 들고 저희 문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자기 사진을 보고 문 앞 사진을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더군요. 저는 아저씨에게 가서 저기 남의 방 앞에서 뭐하냐고 그랬습니다. 그 아저씨는 갑자기 절 보면서 이 학생 아는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아까 꿈에 꾼 그 아저씨로 변하면서 아까는 친구라고 했지 않았나?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친구에게 빨리 숨으라고 널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들은 척 많은 척 하면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저희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있나 없나 확인차에 열었던 것 같습니다.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저는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간다면서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빠져있던 아이가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제가 그보다 힘이 확실히 센데도 저를 밀쳐내고 자기 방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방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그 아저씨가 계단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절 보고 씩 웃더군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고맙다.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죠. 그리고 2주일 있다가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여름 여행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었습니다. 전 그것이 왠지 제 탓인 것 같고 막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 친구한테 진짜 미안하고
그 친구는 제가 계속 군대에 있을 때도 현재 지금도 꿈에 나와서 막 저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그때 날 말리지 그랬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에 홀린 사람. 사고 발생 위치는 대략 정선에서 강릉 사이 어딘가입니다. 시대는 대략 40년 전쯤입니다. 한 친구분이 친지상을 당해 회사 트럭을 몰고 고향으로 향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분은 장례식을 끝내고 아침 시간에 맞춰 출근하기 위해 새벽 2시쯤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약 10분 정도 운전하고 나왔을 때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시동을 걸어보고 보니 또 여러 점검해봤지만 워낙 고물이라 어디가 고장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마을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포장도로는 고사하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귀신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신기하지 않을 만큼 을씨년스러운 밤이었고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1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친구분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일 거라 위안 삼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에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온데간데 없었고 10m쯤 뒤에 희미하게 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친구분은 산 아래 멀리 보이는 마을 불빛만 바라보며 걸음을 좀 더 재촉했지만 뒤에서는 보조를 맞추듯 또각또각. 친구분은 별일 아닐 거라 애써 생각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걸렀습니다. 또각또각. 걸음이 빨라질수록 또각 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몇 분을 공포에 질려 눈물까지 흘리며 걷다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두려움의 폭이라도 한 듯 친구분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지만 아까 그 지게가 또 10m쯤 뒤에 친구분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리에 쏟아부으며 멀리 보이는 마을 불빛만 바라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게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친구분은 용기가 생긴 건지 포기한 건지 자기도 모르게 달리는 와중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셨습니다. 친구분은 그 지게가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며 달리고 그 지게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보며 시익 웃는 걸 똑똑히 보셨습니다. 친구분은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마냥 흐르는 눈물을 먹으며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로지 뒤에 있는 징그러운 무언가로부터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분명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도무지 앞에 있는 불빛들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해가 뜰 것처럼 닭들이 울어대고 날이 밝아옵니다. 친구분도 더 이상은 못 뛰겠는 듯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또각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분은 죽일 테면 죽여라 풀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여전히 10m 뒤에 있는 지게, 그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늙어 보이는 여자. 그 노인은 잘 놀았다는 듯이 아까와 같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친구분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무릎과 팔뚝이 뼈가 보일 정도로 살들이 파인 상태로 마을 앞에 기절해 있었는데 동네 주민이 의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상처의 상태를 보아하니 무언가에 홀려 새벽 2시부터 동틀 무렵 5시까지 땅바닥을 기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분명 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다리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었다고 하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홀렸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팔다리가 까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따라다니던 것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아마 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 초등학교 때의 경험과 고등학교 때의 경험은 나는 최소 3명 이상의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라 생각됩니다. 그곳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고 가장 무서운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 있었고 장차 내 방이 될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조금 큰 사이즈의 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나는 집 구경을 좀 더 잘하려고 이방저방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방이 될 그 방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사진 앞에 향을 피우려 하고 계셨고 그 집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과 친밀도 따윈 없기에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것은 할아버지의 초상화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고 왜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내온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 가족은 그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 회사의 사장이셨고 지금은 부도난 회사입니다. 97년도에 회사 직원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죠. IMF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반상회의 회장이며 미모도 빼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어린이 모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하얀 피부에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산지 몇 달 되고 3학년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엔 컴퓨터가 3대가 있었는데 한참 바람의 나라나 원머스트 폴 같은 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휴일, 동생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외출 상태. 그리고 나는 방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안방으로 불리는 가장 큰 방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의 방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기가 많이 차지 않아 우리 가족은 컴퓨터실로 사용했었습니다. 혼자 한참 원 머스트 폴을 하며 손에 땀을 쥐고 하드 모드를 클리어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방문도 닫힌 상태로 게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등골에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즉, 갑자기 등골에서 소름이 약 3초간 쭉 하고 돋았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생각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대충 2시간 간격으로 한 번 몇 초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바람의 나라를 플레이하던 도중 3번째 오싹함을 느꼈고 기분이 매우 불쾌해져서 난방에서 나가 TV를 봤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바로 옆에 제가 있던 방이 문이 보이진 않지만 양쪽 문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길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황소 불을 장식해 두었지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거기 누구 없었어?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나 혼자 있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이러더군요. 무슨 한 연기 같은 게 자꾸 그 방에서 왔다 갔다 거렸어. 그때 당시에 전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여동생의 말을 듣고 돋는 소름에 의해 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TV만을 보며 동생들과 함께 엄마와 아빠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리고 그 TV 옆엔 비너스 모양의 전구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 비너스의 눈은 절 쳐다보는 것 같더군요. 경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할 때 동생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오싹함이 느껴졌고 어머니께 집이 무섭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다른 대책은 놔두고 그냥 개 한 마리를 사주실 뿐이었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게 아주 귀여웠죠. 전 개와 자주 함께 앉아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곤 했었는데 개가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할 때면 혼자 방을 나가서 놀아버리더군요. 제가 오싹함을 느낀 다음엔 꼭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 또한 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 바람의 나라와 천리안 그리고 에뮬게임 등에 심취해 있었으니까요. 오싹함이 느껴진다 한들 바로 잊고 컴퓨터에 집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한번 제가 다니는 삼천초등학교 근처의 공장인지 어딘지가 폭발했습니다. 가스 폭발 같더군요.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매우 많은 숫자의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그곳에 갔습니다. 연기 피어오르는 게 학교에서 다 보입니다. 그렇게 3학년이 흘러가고 4학년이 되었고 그동안 여동생과 제가 어머니께 한 말들 때문인지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에 부적을 붙이시더군요. 부적을 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제 등에서 느껴지던 컴퓨터실의 오싹함은 차츰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분들과 함께 주방에서 만담을 즐기실 때 전 TV를 보다가 어머니를 통해 여동생의 경험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오싹함은 새 발에 피었습니다. 여동생은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제가 있는 컴퓨터실을 들락날락하는 하얀 연기를 처음엔 그냥 하얀 연기였지만 차츰 사람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윽고 유치원생인 여동생은 그것을 여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3학년 중반부터였던 겁니다. 그 형상은 조금씩 뚜렷해졌지만 역시 잘 구별되지 않는 사람 형상의 연기까지밖에 뚜렷해지지 않는다더군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여동생을 데리고 절에도 가봤지만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도 비너스상의 눈이 자꾸 움직인다는 소리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비싼 거라 아버지는 버리기를 꺼려했지만 IMF가 터진 직후 그 비너스상을 처분해버렸고 그때 당시에 얼핏 들었던 걸로는 버리려고 했었는데 작은 이모가 마음에 든다고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너스상이 저를 노려보던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그저 아름다운 비너스상이지만 얼굴의 표정이 너무 미묘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유혹적이라 하셨었지만 제가 볼 땐 알 수 없는 조금 슬픈 표정 같았고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은 화가 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5학년이 될 때 그 비너스상은 처분되었습니다. 잡담 그리고 4학년 때였는지 5학년 때였는지 잘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 폭발 사건이 한 번 더 터졌고 4번에 걸쳐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건 꽤 규모가 컸는지 연기가 올라오는 범위가 엄청 넓었던 게 기억납니다. 사촌형이 놀러 왔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2살밖에 나지 않죠. 전 사촌형이 놀러 올 때면 자주 미니 프라모델을 가지고 연극을 하며 놀았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참 놀이를 하는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사촌형이 놀다가 갑자기 얼어붙더군요. 사람이라면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당연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고 대답을 듣기 전에 전 왜 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모도 잠들어 있고 저희 엄마 아빠도 주무시고 동생들도 모두 자는데 잠을 자지 않던 저와 사촌형만이 들었던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부르던 소리. 형이 불렀어? 무서운 나머지 형이 불렀다고만 생각하고 싶기에 형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던 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니, 우린 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제 방 바로 옆에 이모가 주무시는 빈 방으로 갔고요. 그때 어머니는 분명히 자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 기묘한 목소리였습니다. 톤이 낮으면서도 가는 목소리. 잡담 그렇게 사촌형은 난생 처음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있을 때 무서운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대에 갔지요. 그때 그것이 발판이 되었을까요? 그 이후 사촌형도 저와 몇 번의 경험을 더했고 어떠한 사건에 의해 사촌형의 이모부가 화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글 이후 후반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5학년이 되었고 부적을 붙인 이후 별 탈 없이 세월이 지난 듯 했습니다. 5학년이 조용히 지나가던 도중 잊혀질 줄 알았던 무서움이 또다시 엄습했습니다. 처음엔 가위에 눌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가위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위에 눌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엄마의 방까지 미친 듯이 달렸으니 가위는 아니겠죠. 그럼 그것은 왜 보였던 걸까요? 그것은 제 방에 무언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목소리를 들은 이후 제가 만드는 프라모델들을 전부 침대 아래에 장식해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장식을 해놨다곤 했지만 실은 밤마다 그 방에서 자는 저는 그때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어서 프라모델들한테 절 지켜달라고 말하며 잠을 청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짓이죠. 그런 짓도 다 부질없었습니다. 몇 번인가 그 프라모델들을 장식해놨던 장식장이 넘어져 프라모델이 부셔졌었고 동생들도 손을 대지 않기에 왜 넘어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동생들을 막 다루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머니한테 왜 그것이 부셔졌느냐고 난리를 부리면 어머니가 실수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3차례 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 계속 프라모델을 사서 거기에 장식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는 도중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싹함이라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베개가 없어졌더군요.
베개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충 2초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고 심장은 마구 뛰면서 머릿속에서는 엄마한테 가라는 단어만 계속 외쳤죠.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제 옆에 저를 보면서 누워있던 무언가. 사람의 형체임에는 분명하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연기 같은 모습. 기억나는 건 섬뜩했던 그 두 눈빛. 저를 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비너스 상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싹 돋으며 등에서 식은땀마저 흘렀었다더군요. 어머니는 자다가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온 저 때문에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프라모델을 장식해 놓은 장식장은 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불러 별짓 다 해본 게 기억납니다. 수맥 감지사를 불러와 수맥도 점검해보고 제 기가 약한 것 같다며 어디 가서 기에 대한 단련도 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동생은 귀신을 본 거지만 정작 그 귀신이 붙어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지 절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 찾아가 절을 하며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눈빛. 그 이후 밤마다 그 눈빛에 시달리며 그 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사를 했죠.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 그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지방령이 하는 짓이었을까요? 집에 불러왔던 스님은 대략 3명 정도입니다. 각자 말이 달랐습니다. 지방령이 있다. 늙은 귀신이 있다. 지방령이라면 그 할아버지도 지방령에 시달려 죽었던 걸까요? 이후 들은 소문이라곤 제 방이었던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뿐입니다. 이사를 한 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사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 따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하자 잦은 부부싸움을 저희들 몰래 하셨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가 미쳐서 칼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딱 한 번 잠을 자시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셨다더군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침대에서 무언가를 본 다음 일주일 정도 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그곳에 또 다른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은 그곳에 온 지 5달 만에 이혼했다더군요. 아이들은 고아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마 무언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집엔. 그것이 할아버지의 망령일지 지방령일지 알 수는 없지만 TV에서 보던 귀신 따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전 그 경험을 한 다음 반사적으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귀신 따위는 없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귀신은 마치 거부하듯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작 일단락된 것뿐입니다. 중학교를 갈 때가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때의 마찰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는 광주로 이사와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모네 집에 붙어 살았거든요. 중학교 시절 조용히 지나가고 전 부모님의 이혼 등 매우 심한 심리적인 충격에 우울증이 생겨 성적을 내지 못해 실업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광역시 남구 오치동 쪽이었나 거기 즈음이 있는 숭신공업고등학교였죠. 저는 자동차과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이모네 집에서 독립해 살기를 원했고 소태동에 매우 싼 값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집의 첫 인상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뭐랄까 거부감이 생겼다고 할까? 볼 때마다 예전 가람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런 이상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의 집이 될 것이고 더러워서 거부감이 생기려니 하고 그 폐가처럼 지저분한 곳을 며칠에 걸쳐 손봤습니다. 사람이 살만하게는 꾸며졌더군요.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살던 옛 가족에 대한 소문 같은 건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몇십 년 정도 버려졌던 집이라더군요. 그 말을 입증하듯이 치우기 전엔 군데군데 거미줄과 화단으로 보이는 고된 잡초뿐이었으며 이곳저곳이 먼지투성이었고 부서진 문이 거실 내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버리지 않은 가구 몇 개가 나왔는데 요즘 다른 가구와는 다르게 엄청 오래된 느낌이 나긴 하더군요. 또 그곳에서 나오는 바퀴벌레의 크기는 말단집 바퀴벌레 성충의 크기의 3배는 되었습니다. 다리에 난 털까지 멀리서 다 보일 정도로 거대하더군요.
그건 약과입니다. 보일러는 고장나서 한방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밤이면 밤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자정이 넘어간 시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그 소리를 아시나요? 처음에는 야옹야옹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건 응애응애처럼 들리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것을 매일 밤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거북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같은 시간만 지나면 새끼 고양이가 울까요? 그 전에는 울지도 않으면서 가끔은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상처를 입었는지 비명 같은 것을 질러대는 고양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 지 1년째 되던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방학 때. 그때 그 사촌형이 저희 집에 와서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있지만 저희 집에선 24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것도 있습니다. 그 집에선 방이 3개 있는데 전 TV가 정면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에 컴퓨터를 두었습니다. 물론 침대도 하나 놨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방에선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기에 그냥 컴퓨터 할 때만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11시 좀 넘었을까요? 사촌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전 뒤에 침대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마치 상가 종소리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TV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 TV가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들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을 봤더니 TV는커녕 사람도 다 나간 마냥 조용했고 불도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사촌형한테 이 소리가 들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촌형은 조금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아니 라고 하더군요. 그 형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린가 하고 봤는데 사촌형은 실온라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가 날 리 없는 게임이죠. 또다시 등골이 오싹해져서 바로 동생들이 자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라서 자고 있더군요. 저도 바로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은 자려고 한들 끝없는 고양이의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대충 2시간은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네요. 무슨 소리가 났는지는 사촌형한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소리 들려? 라고만 물어봤죠. 그래서인지 사촌형은 하루 종일 실온라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날 역시나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하던 사촌형과 제가 놀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TV는 본 다음 코드를 뽑아놓는 편입니다. 새벽 2시 좀 지났던 것 같네요. TV는 분명히 코드를 뽑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꺼져 있던 TV가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리모컨 따위는 물론 거실에 있죠. 느닷없이 갑자기 틀어진 TV. 투니버스가 방영되고 있더군요. 순간 놀라 사촌형과 저는 멍하니 있었고 사촌형은 잠자던 제 동생을 깨워 TV를 끄게 시키더군요. 그때 보니 코드가 꽂아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뽑은 줄 알았던 코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TV가 갑자기 켜진 겁니다. TV가 가끔 멋대로 켜지는 사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폴터가이스트 같은 현상이었죠. 지금도 그때 썼던 TV와 그 TV를 꽂아놨던 콘택트에 같은 방법으로 꽂아놓고 TV를 봅니다만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즉, TV와 콘택트는 불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그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가 종소리와 갑자기 켜진 TV. 그리고 또다시 여동생이 그 집이 싫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가람 아파트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이 가끔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고작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이사를 할 순 없었는데 이모가 갑자기 이사를 제안했고 저흰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후 이모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이모는 가끔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 주시거나 해주시러 옵니다. 거의 저희가 학교를 갔을 때 오시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 이모부는 예전에 화재 사고를 당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루는 와서 반찬을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엄청 서늘해졌다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마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곤 바로 반찬만 놔두고 김치찌개 끓이던 걸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가 종소리와 갑자기 켜진 TV, 그리고 제 동생이 말했던 또다시 보이는 하얀 연기 같은 것 때문에 저흰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에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그 폐가에 관한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빈 옆집의 2층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왔으려니 하고 그냥 넘겼었죠. 그것도 대낮이었으니. 그렇게 제 경험은 끝이 납니다. 이 집에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과 느낌은 전혀 없죠. 이곳에 이사를 오던 날 밤엔 비가 왔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이사 오는 날 비가 오면 그 전에 있던 일을 모두 씻겨주니까 좋은 징조다. 그 폐가에게 있어 저희 가족은 불청객이었을까요? 나 혼자만이 들었던 그 상가 종소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모는 말하셨습니다. 그 집에 더 오래 있었더라면 초상 치렀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집에 살 때 제 동생이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도 무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는 집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 부모가 이혼을 했듯이, 그리고 그 집에 다음으로 이사왔던 가족도 이혼을 했듯이 저번에 살던 폐가는 사람을 나가버리게 하는 영향을 주는가 봅니다. 나가지 않는다면 죽인다는 경고의 소리였을까요?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3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던 시절이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 그리고 고등학교 2년 하고도 반년 동안 그 폐가에 살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두려움. 지금은 그런 것 따위 없는 집에서 살지만 대체 그것들은 뭘까요? 전 언제나 귀신을 부정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귀신에 대한 부정은 점점 커갑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자기 보호법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도 선명히 경험했던 사촌형의 경험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중학교 시절일 겁니다. 이모부가 일이 잘 안 되셔서 매우 싼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위치가 어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바로 옆에 산이 있었고 집 앞에 막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엔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 옆엔 무성이 자란 풀이 있었고 엄청 큰 나무가 바로 집 옆과 그 공터에 있었죠. 한번 그 집에 사실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모부는 사냥개 장사를 시작하신 듯 하더군요. 집에 개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싸울 때는 꼭 상대방의 목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매일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더군요. 그 집에 놀러 갔고 구경하던 도중 집 옆에 마련된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창고에 들어가려고 한 발짝 들여놓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선 안 된다. 갑자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니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생각나더군요. 괜히 오싹하며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곳에 오지 못하게 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낀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사촌형도 그 창고 앞에만 가면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12시만 넘어가면 개들이 엄청 험상궂게 짖어댑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모든 개가 짖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단 사냥개니까. 그게 한두 번 짖는 게 아니라고 이모가 알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짖어댄다더군요. 예전에는 그 집에 대학생들이 와서 숙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학생들도 며칠 숙박하더니 바로 짐 싸서 나갔다더군요. 그걸 그 집을 중개해준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그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던 겁니다. 저희가 집에 돌아갔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놀러 갔더니 이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밤에 태민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는데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고. 그냥 악몽을 꿨으려니 했는데 그때 꾼 꿈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이 붕 뜨더니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막 돌려대면서 몽둥이로 친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꿈을 고등학생인 사촌형이 꿨습니다. 다소 유치해 보이는 꿈인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모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던 큰 나무를 없애고 싶었다고 합니다. 왠지 그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썩 좋지 않고 오싹하다는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 그리고 이모부는 그걸 계획한 당일 밤에 꿈속에 누군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모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나무를 태우지 말아요. 그러나 이모부는 개의치 않고 그 다음날 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처를 정리하고 자리를 마련한 다음 나무를 잘라서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톱을 키니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욱한 나머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휙 던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괴기한 비명이 들리더니 바람도 부는 게 아닌데 불이 이모부를 덮쳤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버리셨고 침착하게 땅바닥에서 굴렀으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형은 호스를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리려 했는데 갑자기 호스에 불이 붙더니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에 붙었던 불은 집으로 옮겨 붙었는데 집의 다른 데는 태우지 않고 집 지붕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바로 사라져 버렸다더군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실이었고 이모부는 엄청 심한 화상을 당하셔 아직도 그 흉터가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모부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셨고 그때 병실에 점쟁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점쟁이는 이모부께 여자의 성난 원혼이 들러붙었다면서 빨리 제거를 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그 점쟁이가 그 병실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실려오던 이모부에게서 엄청 안 좋은 기운을 느끼고 걱정돼서 따라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님을 불러 그 집에서 위령제를 지내려 하였습니다. 스님에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스님은 그 집을 보더니 단번에 알아채시는 겁니다. 그곳에 한 맺힌 여자의 원혼이 들러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태우려 했던 나무는 그 여자가 심은 거라더군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이모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여자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더군요. 아마 바람을 피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거기 집 앞에 있는 누물에 버리고 우물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할머니 자신도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으니 대충 100년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비어 있었고 그 집에 살려고 했던 가족이 3번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이모네 가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었고 첫 번째는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더군요. 그 집엔 여자의 원혼이 들러붙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끼던 나무를 태우려던 이모부가 크게 당하신 겁니다. 그때 타오르던 불길이 어떻게 바람도 없이 혼자서 사람을 덮칠 수 있었을까요? 이모부는 매사에 신중하신 사람입니다. 웬만한 실수는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바쁘신 저희 부모님 대신에 저를 키워주신 적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고작 해봐야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을 하찮은 경험이었던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이후 이모부에게 붙은 원혼을 떼어내기 위해 위령제를 지냈지만 그 집에 붙은 한 맺힌 여자의 원혼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모부는 현재 꽤 건강하신 상태지만 그때의 상처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살아난 게 기적이라더군요. 이모부가 상태가 양호하게 된 건 바로 그 위령제를 지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마 그 원혼이 이모부를 용서한 게 아닐까요? 이후 지금 이모부는 일을 하십니다. 현재로선 많이 건강하신 상태죠. 너무나 다행이죠.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위에 기술된 내용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거짓말 따위 한 개도 적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전 귀신을 믿지 않지만 위의 사건들은 제 믿음에 위배되는 일들 뿐입니다. 정말 귀신은 없는 걸까요? 그럼 제가 겪은 일, 그리고 사촌형이 겪은 일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계속 귀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믿게 되면 예전처럼 무서워질 테니까요. 이건 저 나름대로의 자기 보호 방법인 겁니다.